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지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단어죠. 바로 법인세. 오늘은 이 법인세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그 돈, 과연 진짜로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거든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우선 법인세가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회사가 장사해서 남긴 돈, 즉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내는 소득세랑은 좀 다른 게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법적인 실체에 부과된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 개인 소득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이걸 누진세라고 하죠. 그런데 법인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업이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딱 정해진 하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좀 다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분명 회사 이름으로 날라오는데 그 세금의 진짜 무게는 과연 누가 짊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걸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는 자본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경우엔 1차적으로 회사 주인인 주주들이 부담하지만 회사가 슬쩍 직원들 월급을 덜 주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물건값을 올려서 그 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다고 봐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세금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세금 부담이 다른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오로지 주주들만의 몫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법인세는 그냥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세금의 구조 자체가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이 이자는 세법상 사업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자로 낸 돈만큼은 이익에서 빼주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남한테 빌린 돈이 아니라 주주들한테 투자받은 자기 돈, 이걸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야 할 이자가 없으니까 세금 공제를 받을 것도 없죠. 사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지금의 세금 제도는 기업들에게 자기 돈을 쓰는 것보다 남의 돈, 즉 빚을 내서 사업을 하도록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법인세를 계산할 때 또 하나 엄청나게 주요하고 복잡한 게 있는데요.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겁니다. 이상적으로만 본다면 회사가 가진 기계나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가치만큼을 정확히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맞습니다. 근데 회사에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일일이 계산하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세법은 이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정액법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기계를 사서 1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치면 그냥 매년 1,000만 원씩 10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바로 이 감가상각이 정부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책 카드가 됩니다. 기업들한테 투자를 좀 하라고 독려하고 싶을 때 실제 기계가 낡은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걸 가속상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세금을 미리 깎아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산을 조용히 뒤흔드는 숨겨진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다시 아까 그 기계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한 회사가 10년 전에 정말 중요한 기계를 1억 원 주고 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회사는 이 기계를 쓰는 동안 총 1억 원에 대해서만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기계를 샀던 그 당시의 가격, 즉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자,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계속 올랐겠죠? 이제 낡은 기계를 버리고 똑같은 새 기계를 사야 할 때가 됐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 기계의 가격은 이제 2억 원, 어쩌면 그 이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회사는 과거의 가격인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정작 기계를 새로 사는 데는 현재의 돈으로 2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이 차익만큼 인플레이션이 회사의 세금 공제 혜택의 진짜 가치를 전부 갉아먹어버린 겁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도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조용히 늘어난 셈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즉, 세금을 진짜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세금이 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기업의 성장을 도우면서도 공평하고 효율적인 그런 완벽한 법인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바로 이 치열한 고민과 논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